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도대체 진짜가 얼마냐를 놓고요. 좌우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40%까지 올라온 게 확인이 됐죠. 우파에서는요, 40도 정확한 지지율이 아니다. 실상 50% 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쪽에서는요, 대통령 지지율 40%는 가짜다. 이거는 일종의 조작된 것이다.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묘한 방식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거기에 그들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입니까? 거기 같은 이런 곳에서 만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고발 들어간다 그러죠. 대통령 40% 지지율 나왔던 그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로 고발한다 그럽니다. 고발.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저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설사 이재명 뜻대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원래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조기 대선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죠. 일단 이 단계에서는. 근데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이재명 그 지지율 떨어지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 우스운 일이죠. 그런 상황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유난히 저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애국 우파 자유보수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고요. 자, 여기서 지지율이 드디어 45를 넘어서 50까지 가는 그런 수치를 한 번만 보이면은 저는 게임 끝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배경에는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원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가는 줄 알았죠. 지지율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와는 양상이 반대예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떻게든 싸워보겠다라는 전투 의지가 없었고요. 헌재에서 그냥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너무도 좀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혹은 너무도 이렇게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되시죠? 헌재는 정말 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잖아요. 지금도. 헌재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헌재 8인 체제면 해볼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리피디가 보기에도요, 완전히 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9인 체제 되면은 이제 끝난다라고 봅니다. 9인 체제가 되면은. 8인 체제는 그래도 한번 비벼볼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체제에서 왼쪽에 여기 40여 개를 배제하고 나머지 8명으로 치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4월 18일에 왼쪽에 2명, 문형배, 이미선, 여기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거든요. 문재인, 지명 2사람이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다시 6인 체제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게 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겠는데, 만일에 여기 이 2사람이 문형배, 이미선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만일에 어떤 선고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물론 그 선고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일찍 선고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되고요. 4월 18일이면 아직도 한 넉 달 정도 버텨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버텨봐야 돼요, 일단. 만일에 그런 선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글쎄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6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가운데 6명? 6명 나와야 탄핵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 8명 체제에서도 해볼만 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형식이라든가 그 밖에 좌우 이제 중도 보수로 이렇게 분류되는 4명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볼만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너무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도 들어가고 정말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참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흐름입니다. 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더군요. 국민만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벌써 흔들린다는 이야기지.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지금 보겠다라는 거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이제 이 민주당으로부터도 받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누구 편을 든다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섬찟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인민재판 한다는 이야기죠. 인민재판. 인민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지율에서 어느 쪽이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 되면 이들이 대통령을 아웃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용 못해요. 인용하는 사람이 몇 나오겠지만 절대로 그게 다수가 될 수가 없다. 6명 안 나온다. 근데 지지율이 40%까지는 원금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요거까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약해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을 지금 체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뭐 헬기를 띄운다, 뭐 장갑차를 뭐 앞세운다, 뭐 난리 났습니다. 기동대 차량 그거 사실상 특공대 차량 말이죠. 그건 장갑차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 앞세워서 이제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경호처 요원들도 뭐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분위기가 되면 경호처 요원들도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경호처장이 워낙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것이 자신들의 직분이고 본분이다라는 아주 뭐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이번 그런 확고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초건접 경호처 요원들이 대다수가 현재 경호 원래 업무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는 미리 이제 경고를 했대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각자의 이제 선택에 맡긴다. 지금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쪽에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빠져라 해서 일부는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외부에서 어떤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외부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올라와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특히 2030들이 완전히 대통령 쪽으로 돌아선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심상치 않다. 60%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들이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뀝니다. 돌아온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면서 사수 전략을 펼칠 겁니다. 40수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뭐 108명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안철수하고 뭐 한 2명 정도는 빠지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면서 관저로 다 이렇게 집결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이제 벌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헌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할 수밖에 없어요. 각하. 지금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중에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리 PD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도와줘야 이 싸움은 확실하게 이제 끝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수원의 그 연수원에서 일어났던 그 90명 이야기. 그게 우리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한 이야기. 그렇지만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히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철저한 어떤 조사를 거친 끝에 지금 어떤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충격적으로 아마 곧 이렇게 발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게 터지면 뭐 게임 끝입니다. 뭐 그거 터지는데 세상 뭐 뒤집어 엎지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런 대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푸근한데, 만일에 말이죠,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잖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더라고요. 바이든 공격하고 뭐 중국 뭐 비난하고 그리고 뭐 저쪽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관련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리고 뭐 경제 이야기, 무역 이야기 이런 게 있었지만 한국 이 현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아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트럼프 자신의 일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정 간섭이라든가 한국의 주권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도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 미국 없이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없이도, 미국 변수 없이도, 미국의 개입 없이도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 뭐 서로 간에 그냥 총을 그냥 겨누면서 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요. 지금 이 나라의 지금 권력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가 있어요. 사실상 이재명이 권력자입니다. 현재는. 권한 대행이 권력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뭐 대통령 경호하는 인력들 중에 경호처 초근접 경호처만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 경찰이라든가 군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반역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오히려 국가의 위의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에 지금 부역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부역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국가기관 전체가 뭐 난리 났습니다. 믿을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검찰, 경찰, 뭐 군도 그렇고요. 뭐 저쪽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곳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들의 소굴이네요. 소굴. 헌법재판관 둘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마한혁, 정계선. 마한혁은 지금 보류됐지만 거기서 재판장으로 있던 정계선, 거기서 부장판사로 있던 마한혁입니다. 이 둘을 거기다 꽂았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어디다 청구했는가 그러면은 거기로 했잖아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원래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통례인데 그 관례를 깨고 거기로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뭐 무슨 조항을 그걸 그냥 배제한다 그러면서요. 판사가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판사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법 전문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판사 하나가. 그런데 그 영장이 말이죠, 발효 기간이 끝났는데, 영장 시한이 끝났는데 그 연장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재청구하자, 재요청하자, 그걸 그냥 기한도 없이 그냥 허가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기한도 없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요, 외곽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정말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언제까지만 하면 돼. 이런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제 지금 메일에 보면 난리 났습니다. 몇십 개씩 옵니다. 메일에 그 제보 비슷한 것들이. 근데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사실은. 제가 굳이 그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른 뭐 형식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고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 다 알려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몇 개들은 제가 해드렸죠. 자, 거기 보면요. 지금 저들이 특히 이제 그 마포갑의 그 박지연이죠. 이지연이. 이지연이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그 이지연이 말에 의하면 여기도 경찰 출신이거든요. 여성인데요. 여성 경관 출신인데 지금 뭐 사전 작업으로 뭐 경호처 내 군 33 경호대, 5호 경비대, 대테러 부대 내 707 및 경찰 특공대 복귀를 지시한다. 그래서 이들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돕지 못하도록. 벌써 이것은요, 그렇게 하고 있죠. 벌써 했죠. 이미 그래서 대통령 초근접 경호 처 요원들만 남기고 지금 다 이제 빠져버렸죠. 지금 현재. 그리고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를 수색한다. 수색 영장 받았으니 가능하다. 이런 어떤 주장. 필요시 군의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군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내부 경호처 인력을 파악하는데 700여 명 차 태고 포 떼고 한 400여 명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데 특공대 100명, 기동대 일시적으로 1000명,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 방해 체포, 경찰이 출입 통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 경호 인력 차단. 그래서 지금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거죠. 폴리스 라인을 딱 쳐버리면은 사실 차단됩니다. 외곽에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막 거기 막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폴리스 라인에 막히면 못 들어가요. 뚫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겁니다. 죽청 들고 막 그들과 막 밀고 들어가던 그 민노총. 그 정도면 뚫려야 되잖아요. 안 뚫립니다. 그런데도. 죽청 들고 찌르는데도 안 뚫린다니까. 그 폴리스 라인은. 그러니까 이 예국 그 우리 어르신들이 못 뚫고 나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장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하고 이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이 무력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어디가 더 강한 세력이냐, 더 큰 무력이냐면 처음에는 저들이 그런 것까지 예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뭐 개망신 떨었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더 큰 무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군이 일어나라. 군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친위 쿠데타가 되겠죠. 아니면 미국이 개입해라. 미군이 이때 나와야지. 왜 미군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하고 차 한 대 들어갈 정도 공간만 나오면 된다. 경찰 특공대 장갑차 2세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을 밀고 들어간다. 뒤에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간다. 스크럼 짠 경호관 뜯어서 기동대 탑승시킨다. 체포 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한다. 탑승 적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한다. 헬기 활용 여부, 헬기는 날씨 지형 지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안전하게 착륙할 곳 없어 레펠 타고 내릴 경우 대거 진입이 불가하다. 오히려 경호관들에게 잡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3. 수색 및 체포, 스크럼 떼어내어 대열 무너뜨린 후 체포조, 공수처와 함께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포해서 끌어낸다. 경호처 요원들 말입니다. 그리고 수색 및 체포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경찰 수사관들도 대거 이렇게 그 현장에 투입시켜서 전부 다 그런 것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무장 해제된 윤석열을 체포한다. 이런 거죠. 심지어 MBC 같은 경우는 그 AI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항복 손 들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그냥 이 총을 든 무장 그 병력들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것까지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특히 PD 수첩에 거기 나왔었죠. PD 수첩에서. 정말 가도 막 가는 상황입니다. 막 가는 상황. 자, 그러면서요, 이지연이가요, 이런 말 합니다.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시한다. 진입해서 최초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하지 말고 체포영장 기일 끝날 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며 수색 및 체포 업무를 지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이제 메일에 사람들이 뭐 벌써 뭐 여러 사람이 보내와가지고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국내 요인으로만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지연이가 주장한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지연 아시죠? 마포갑에서 조정훈한테 깨진 바로 그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정훈이가 거기서 이긴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고요. 정말 섬찟합니다. 자, 지금 이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 애국 시민들 정말 그 뜨거운 그 애국 충원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외곽에서 응원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 하면은 경호처가 정말 끝까지 버텨주기를 이제 기대해야 되고 미국이 제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미군은 충분히 이번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에 저들이 들어갔고 위험한 군사시설에 저들이 지금 무법을 자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글로벌한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한데 미국과 같은 입장이죠. 특히 트럼프와 같은 입장이 되겠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바이든은요, 부정선거와 반대적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그 수혜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이슈를 갖고 어떻게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곧 미국 대사로요, 초강경한,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인사가 지금 대사로 옵니다. 곧 트럼프가 내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부정선거라든가 그리고 저 중국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제 소요 사태를 보는 입장, 이 모든 것이 애국 보수 자유 우파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다소 끌어야 됩니다. 곧 이제 1월 20일이 트럼프가 취임식 아닙니까? 앞으로 약 한 보름 정도, 최소 보름 정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경호처가 끝까지 정말 항거해 주기를, 항전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요, 군 내부에서 정말 애국 투혼을 가진 그런 군 장성들이 사실 이런 데 움직여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떨런지요. 그런 변수는 하늘이 이제 도우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군도 그렇고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